안녕하십니까, 윤종원입니다. 오늘 부정선거 방송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산 인근에 있는 경남 김해갑과 부산 북구갑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특히나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여러분, 저하고 부정선거 방송 들으실 때 반드시 이런 계산기 하나에 꼭 한 숫자를 눌러 주십시오. 눌러 보시면 계산기 하나라도 선관위가 발표한 수치를 가지고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방송을 하면서 그 뒤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이해하시기 전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부정선거를 이해하시기 전에 늘상 받아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항상 들어야 될 게 편차와 표준 편차입니다. 편차는 일정한 목표나 표준에서 벗어난 차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각 후보자들이 득표율이 변할 수 있는 기본 값 정도로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편차라 그러면 우리가 선거로 맞춰 볼 때 사전에 선거를 하면 그게 표준이 될 것이고 5일 후에 선거를 하게 되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나 표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이가 편차라 그럽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각 후보자의 득표율 분포도가 있습니다. 사전선거에서 어떤 사람은 42% 받고 어떤 사람은 52% 받고, 그러고 당일선거 5일 후에 당일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선거가 당일선거를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느 정도 변하는 게 폭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기본 값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저희들이 부정선거를 방송하신 모든 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이 큰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입니다. 자, 대수의 법칙이 무슨 말이냐? 선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사전 선거가 있고 그러고 당일 선거가 있고 선거 합계가 있습니까? 득표율로 봤을 때. 그러면 밑에 보시면 사전 득표율, 각 후보별 사전 득표율 이꼴 땡땡, 당일 득표율 이꼴 땡땡은 선거구청 득표율이다. 그러니까 사전 선거 득표율과 당일 선거 득표율 합이 선거구청 득표율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선거총 득표율이 일정한 편차의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편차의 범위에 있습니다. 한 지역구의 의견이기 때문에 경상도, 제가 있는 양산은 양상대로, 전라도 광양은 광양대로,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평균적 흐름이라는 게 어떤 편차의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는 말들은 전 세계 수많은 통계나 수학자들의 오랜 세월, 진짜 오랜 세월 검증을 통해서 확립된 법칙이나 공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집단으로부터 축적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에 이 표본의 비율은 모집단의 비율에 근접한다. 이런 논리를, 이런 공리를 사람들이 이름 짓기를 대수의 법칙이다.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고 여기서 공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리는 수학이나 논리학 따위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비율을 선거구청 득표율로 본다면은 당일 득표율이나 사전선거 득표율이 표본의 비율이 될 것입니다. 모집단에서 뽑은 이 표본의 비율이 클수록 모집단의 비율에 근접한다. 이건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아시고 나면 우리가 다음 아시게 될 게 요겁니다. 요거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거는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그 수학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에서 AA 득표율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득표율 나누기
당일 총투표수를 하셔도 되고 사전선거를 구하고자 하신다면은 사전선거 총투표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이걸 루트로 딱 씌워버리면 이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부정선거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내는 공식이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부정선거 찾기 공식. 그래서 부정선거를 찾으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항목이 뭐냐? 당일 총투표 수가 얼마냐? 당일이 됐든 사전이 됐든. 그다음에 득표율이 얼마냐? 사전선거 득표율이 누가 득표율을 얼마 했고 얼마 했느냐? 요것만 알면 중학교 3학년 표준편차 공식과 고등학교 나온 실내 구간 공식을 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고 나면 요 당일 총 투표자 수와 당일 투표수만 안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사전 선거나 당일 선거가 변할 수 있는 똑같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변할 수 있는 구간이 95% 실내 구간이냐, 99% 실내 구간이냐, 요걸 구하는데 A 득표율에 자기 당일 득표율이 됐든 사전 득표율이 됐든 A의 당일 득표율에다가 표준 편차를 구해서 1.96을 곱한 숫자는 당일 득표율 플러스 95%의 실내 구간이고 표준 편차에서 2.58을 곱한 숫자는 당일 득표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99% 실내 구간이다. 근데 1.96과 2.58은 제가 만들어 놓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수학자들이 곱해 보니까 표준 편차 나온 숫자를 이렇게 곱하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 해서 이게 정해진 상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 알고 뭐 당일 득표율이나 총투표수도 알면 이 선거 부정은 바로 바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제가 찾아낸 그러니까 2024년도 그 선거 명부 중에서 우리가 구해놓은 표준 편차의 범위 그러니까 99%의 실내 구간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사전 선거에서 당일 선거를 엎은 경우에 그 엎은 사람들이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은 이 명단에서 보시면 혹시 애진자분 중에서 이런 2022년 뭐 대선이라든가 2020년 총선 또는 2024년 총선 또 이번에 6.3 대선 이런 곳에서 무슨 선관위가 자료한 자료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찾기 어려운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엑셀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에 보시면 우선은 여기에 보면 경남 김해 갑 민홍철 의원과 부산의 강서갑 전재서 의원 지역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표를 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 부정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거 세 번째 방송입니다. 그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다 보면 항상 우리가 사전선거를 자꾸 말을 합니다. 사전선거를 안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투표가 이루어지는 투표소의 주변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전선거가 이루어지는 현황과 상황과 당일 투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일 투표는 아무도 말을 안 거는 이유가 첫째, 당일 투표는 출구조사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누구 찍었습니까? 어디 기표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명이 한 명씩, 10명이 한 명씩. 그러니까 이 출구조사가 틀어진 한 번도 없습니다. 출구조사는 거의 99.99%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당일 선거에서 뭐 조작을 한다 그러면 출구조사의 비율이 틀어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출구조사 그 당일 투표를 조작할 수 없는 게 당일 투표는 사전 선거와 달리 관내 선거만 합니다. 선거 관내만 합니다. 그러니까 관내를 해도 컴퓨터를 보고 사전 선거처럼 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선거인단 명부가 출력이 됩니다.
그 출력 때 주민등록을 수표를 가시면 주민등록 보고 번호 확인해가지고 쭉 찾아보다가 주민등록 본 사람 일치하는 사람 보고 명함에다 이름 적고 선관위 확인받아 투표 받아가지고 선관위 도장 찍고 거기다가 기표를 해서 넣고 나면 당일 선거 당일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겠구나 그런 겁니다. 그 부정이라는 게 지금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거의 디지털 조작입니다. 디지털 조작. 디지털 조작을 하고 나면 그 편차만큼 표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사전선거를 보시면 우선은 사전선거는 희한하게도 법으로 출구조사를 법으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왜 출구조사를 막아놨느냐 검색을 해보시면 당일 사전선거를 출구조사를 하게 되면 이 발표를 하게 되면 당일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당일 선거나 사전선거 비율이 워낙 모집자의 수가 크기 때문에 당일 선거만 출구조사를 해봐도 선거의 방향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일 선거를 허용을 하되 발표만 늦어서 해서 당일을 하시면 될 건데 아예 사전선거는 법으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그것만 열어놔 놓으면 비율을 알기 때문에 조작을 못 합니다. 근데 사전선거는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출구조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전선거는 전국 어디든지 가서 합니다. 물론 뭐 강원도 사람이 부산 와서 할 경우는 거의 더 드물겠습니다만은 관내 조금씩 직장 때문에 옮겨 다니지만은 그래도 뭐 사전선거 하러 가면 주민증 내면 어디서 오시면 만약 강원도 뭐 영월입니다라면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영월에 투표 꺼내 가지고 그냥 줍니다. 선거에 도장도 없이 그 투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만약에 강원도 영월 사람이 양산 어디 가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양산을 투표하는 그곳에서 그 투표한 사람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도 갖다가 출력을 해주자 누가 했다는 거를. 근데 그거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이정돈 PD나 전한길 강사가 이야기할 때 저는 안 들어줄 거라고 미리 확 추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뭘 주장합니까? 그러면 당일 선거처럼 사전 선거도 투표 용지에다가 개인 도장을 찍자. 그것도 안 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게 은행의 번호표처럼 사람이 오면 자기 주소 적고 주민등록 앞번호 적고 이름만 적어서라도 투표한 사람이라도 카운트하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원인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투표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투표를 좀 투명하게 해달라. 그 서버를 까든가. 서버도 안 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선관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공명선거 주장을 하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 일부가 와서 이렇게 해달라 하기 전에 선관위에서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해도 안 받아들여 주냐입니다. 왜?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조작을 누가 덕을 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중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물어보십시오. 이래 엉겨지면 우리끼리 누구 짰네. 맞습니다. 그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구별로 선거 인원수가 보통 작게는 9만원쯤 많게는 15만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그 많은 숫자가 편차가 많아지는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 보면 우리가 이 한 표 보십시오. 이게 각 지역구별로 표준 편차를 구해 보시면 거의 다가 표준 편차는 0.2%, 거의 0.2%죠. 0.24, 뭐 0.2, 0.19, 뭐 다 이렇습니다. 이 구간에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곱하기 1.96을 하면 한 2배 정도 될 것이고 2.58을 곱하면 그러면 뭐 2.6배 정도 될 것인데 그래 해본들 보시면은 거의 다가 95% 신뢰 구간은 0.4에 왔다 갔다 하고 99% 신뢰 구간은 많으면 0.6 거의 0.5 수준에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99% 신뢰 구간을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기 득표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어찌 됩니까? 그럼 이상한 겁니다, 이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다. 자, 우리가 하는 부산, 경남 이 선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계산기가 두드려 보십시다, 이거. 이게 민홍철 후보하고 박성호 후보가 붙었는데 사실은 이 표준 편자 공식을 가지고 대수의 법칙을 가지고 해보면 민홍철 후보하고 전재수 후보는 2020년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20년에도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2020년 두 번 다 부정선거로 당선됩니다. 민홍철 후보하고 전재 똑같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여당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뭐 한강벨트니 낙동강벨트니 부정선거 때문에 저는 거지 이 지역의 성향은 그 보수 성향이 짙습니다. 후보가 응하나 흠집 없으면 거의 당선된다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선거만 되면 낙동강벨트가 어떻고 한강벨트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거를 보시면 자 민홍철 후보가 당일 득표율이 37,000명 뭐 이래가지고 47.96%고 박성호 후보가 4만 명 받아서 52%입니다. 이 편차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여기서 벌써 5%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99% 신뢰 구간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거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아봐야 1.2%입니다. 법칙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부산 북구 가볼 볼까요? 전재수 후보 당일 후보가 당일날 20.48% 48.34% 받았습니다. 서병수 후보는요 50.61% 받았죠. 그러면 벌써 여기서 2.3%가 차이 납니다. 표준 편차의 2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디빌래도 디빌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계산 밑에 계산을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박성호 후보의 표준 편차 비율은 이래가지고 당일 투표해가지고 하면 일반 계산기는 이꼴 누르면 반드시 루트를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0.28 나오고 서병수 후보는 이래 하면 0.23 나옵니다. 그러면 김해각 같은 경우는 95%는 0.35%, 99%는 0.46%, 부산 거기는 0.45%, 0. 거의 0.6을 안 넘어갑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99% 신뢰 구간하면 1.2%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져보면 여기 보시면 민홍철 후보가 그 당일 득표에서 자 봅시다. 민홍철 후보가 요 숫자에서 보시면 거의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숫자를 가지고 해보시면 자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 전재수 보면 보시면 이게 박성호 후보 보면 26,000 사전 득표율이 보면 이거는 이제 전체 득 어찌고 가르치자면 박성호 후보가 사전 득표율은 26,388 받아가고 41.58% 돼 있고 전재수 후보는 당일 사전 투표에서 15,300공개에서 받았습니다. 이거를 사전 투표율을 보시면 안 되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받은 우리가 득표율 그러니까 박성호 후보가 52.02%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전투표 사전투표자 수 26,388은 아마 52.02%에 해당될 것이다는 전제가 써야 되고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는 15,302표가 아마도
50.61%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나눠보시면 전체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전선거로 보면은 요래 나눠보면 사전선거 김해 같은 경우는 5만 550명이 되고 북구 같은 경우는 3만 230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관위 발표한 숫자를 빼게 되면 12,137이 나오고 선관위 발표 빼면 6,471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수에다가 민홍철 후보 득표율을 당일 득표를 빼보면 실제 얻은 표는 사전에 24,254표고 전재수 같은 경우는 실제 얻은 표는 14,612표가 될 것이다. 여기다가 선관위 발표한 숫자가 마이너스 된 이 부분이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지지 않겠느냐. 이게 물론 여기에는 표준 편차의 변명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이 방송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당일 선거 대비해서 이렇게 2%만 차는 법무가 참 힘듭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일 선거 대비해서 사전 선거가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를 보면 뭐라면 꼭 뭐 2% 3% 그럴 수도 안 있나?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는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치자. 당신만 봤다 2, 3% 디비전 2% 3% 앞서던 게 어떤 거는 5% 10% 이렇게 앞서집니다. 있을 수 없는 숫자죠. 그럼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런데 당일 선거 대비해서 사전 선거에 엎어지는 거는 지고 이기고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고 이기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기고 이기고 하는데 요는 그러면 이겼다고 치자 너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동전이 앞면이고 국민의힘은 동면이 뒷면 아닙니까? 그러면 동전에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2분의 1입니다. 두 번 던졌을 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4분의 1입니다. 세 번 던져도 앞면이 나왔다. 그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럼 8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동전을 254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2의 254승분의 1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국민의힘은 사진선거 가면 접니다. 그러면 동전이 뒷면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번 던졌을 때 동전이 뒷면이 나오고 두 번, 세 번 그러면 254번 던져도 동전의 뒷면이 날 확률은 254, 2의 254승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한 표법이 이런 확률이 과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254개 선거구에서 전부 다 이기고 국힘당이 254개 선거구에서 전부 다 져고 이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개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2에 508승분의 1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게 저도 이 부정선거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부정선거를 안 지가 2월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차하나 싶어가지고 저는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난 뒤에는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대선이 일어나기 전에 그 4월 1일 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보궐선거 때 부산 같은 경우는 교육감 선거가 있었었고 또 경남도 거제에 또 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표준 편차에서 표준에 의해서 벌어지는 가격이 값이 요 총선에서는 뭐 13% 많이 나오고 13% 작게 나오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1% 많이 나오고 11% 국민의힘 작게 나오고 이랬는데 이 가면 가서 커지는 게 표준에서 멀어지는 값이 교육 감성은 근 50% 됐습니다. 보수 쪽이 당일 투표 대비 25% 적게 나오고 진보 쪽이 당일 선거 대비 25% 많이 나오고 합하면 50%입니다. 대놓고 가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이 왔을 때 저는 어떻게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가서 제가 부정선거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를 파헤쳐야 되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만나보고 또 뭐 부정선거를 하는 인하공대 허병기 교수님도 만나보고 여러 번을 만났죠. 결론은 투표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더해지는 거. 그래서 이걸 하다가 답답한 거는 지금 이 부정선거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24년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없었다면. 이렇게 넘어간 것들이 지역은 51곳, 비례가시면 54석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석입니까? 지금 108석 같으면 162석 압승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모든 법안이나 탄핵이나 윤석열 탄핵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다 무효입니다. 무효. 제가 답답한 거는 이렇게 2020년도에도 부정이 일어났고 대선 때는 부정은 일어났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당일투표 대비 사전선거에서 전국 모든 지역이 이재명은 한 8% 높게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8% 작게 나오고 그나마 당일 투표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겼기 때문에 간신히 24만 표 차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제 예측은 아마 그게 아마 천추의 한이 됐을 겁니다. 요번엔 대놓고 할 것이다. 왜? 4월 1일 부정선거를 보니까 보궐선거를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아직도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힘인지 모르겠어요. 요는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해치 못합니다. 이거. 요번에 당대표 뽑으면 누가 나오든 저도 나갈 생각입니다. 누가 나오든 당 바깥에서 부정을 아는 사람들이 물론 저는 황교안 대표나 민경호 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들 이 두 분은 이때까지 부정선거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을 알았고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디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알고 나니까 황교안 대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위원장이 만약에 부정선거 이거를 당에 가서 설득을 해서 세기한다면 우스갯소리로 제보하는 말이 당신은 부정선거의 전환길이다. 당신이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내 대통령 출마 안 할게. 저한테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렸죠. 이거 3,551군데를 갖다가 세야 되는 이거를 결정하실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밖에. 이거 하시라. 이걸 1시간마다 선관위가 발표를 한다 했으니까 세라고 끝내 저는 그걸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측근들한테 여러 군데 가서 이거를 그 교육감 선거라든가 거시장 선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선거 결과표를 표로만 더 갖다 줬는데도 끝내는 아니 뭐 선거 다가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마지막 선거날 2월 28일 날 제가 허병기 교수하고 고성국 박사 TV 가서 그 부정선거 방송을 했는데 뭐 중요한 말은 다 잘려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부정선거 때문에 이만 했다는 거는 증거는 남겨놨습니다. 근데 끝내는 사전선거 때 김문수 후보 사전선거 하시라. 그때 김이 빠져서 저는 그 내려왔습니다. 내가 알려야 되겠다. 이거 그때 만약에 이걸 셌더라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첫날 지나서 첫날에 막 카운트를 하고 그러니까 뭐 들어간 사람들이 누가 세번이 안 맞더라 했는데 끝내는 상황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100군데는 무작위로 하겠다 이랬거든요. 다음 날은 세겠다 이랬어.
끝내는 안 셌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물론 한 군데 한 군데 계산기 요거 가지고 제가 올리는 그 사례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거의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래 보시면 부정선거는 중학교의 표준편차공제가 대소의 법칙을 내 마음에서 이해를 하시고 나면 신뢰구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보시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파일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 방송은 월요일 시간만 난 다음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한두씩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짠짠이 시간 나는 대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는 불평등한 사회의 제도의 개선 방향 등도 주제로 해서 방송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